대한민국 방방곡곡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화문 초대석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오늘은 한반도 중앙 서부에 위치한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는 충청남도 서산의 이야기를 나누러 오늘 이 현장에 직접 나왔습니다. 이곳은 서산시청이고요. 이완섭 서산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예고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예.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벌써 금년도 이제 달력 한 장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2025년 법고 창신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내세우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네. 우리 공무원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앞을 향해서 달려오다 보니까 성과도 많이 창출했거든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꽉 채워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 광화문 초대석 이완섭 시장과 함께 서산의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제가 오는 길에 서산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찾아봤더니 최근에 정말 좋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예, 예. 네, 국보로 승격된 석탑이 있던데요. 예, 네. 우리 서산시가 국보를 한 점 가지고 있었어요. 네. 62년도에 지정이 된 마의 열애 삼존상.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백제 미소로 더 잘 알려져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로부터 이제 63년 만인 금년에 지난 그 10월 30날이 되겠습니다만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보원사지에 5층 석탑이 있거든요. 그 5층 석탑이 국보로 승격되겠다라고 하는 예고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첫 번째 국보가 있었고 이제 예. 두 번째 이번에 국보까지 두 번째입니다. 가지게 되는 건데 사실 서산에는 보물들도 많잖아요. 석조가 있습니다. 석조가 102호, 네. 당간지주가 103호, 이제 105호에 이제 탄문스님 법인국사 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법인국사 탑 B가 있어서 네. 105, 106호 이 네 점이 보원사지에 이렇게 보물로 있고 우리 서산은 지금 87점의 국가유산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런 가치 있는 우리의 문화유산들이 있는데 앞으로도 이 중에서도 국보로 또 승격시켜 나갈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그 국보 승격이 서산의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뿌리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문화유산이 국보로 승격되는 게 시장님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셨을 것 같거든요. 예, 정말 어렵고요. 그리고 노력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그 문화유산이 국보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이게 가장 밑바탕이 돼야 되겠죠. 국보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이제 문헌조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학술대회라든가 세미나 이런 것 여러 가지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진면목이구나 국보로서의 가치가 있구나 이게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평가를 받아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군요. 2016년부터 노력을 해왔거든요. 네. 이번에 그 보원사지 5층 석탑 국보 승격되는 데까지 해도.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이런 그 노력이 있어야 되고 전문가들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현미경 살피듯이 한번 봐야 되고. 앞으로 그 1호 국보인 유현리에 있는 마의열의 삼존상과 연계를 좀 해서 이걸 어떻게 확장시켜 갈지 그렇습니다. 고민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예, 이제 뭐 국보가 됐다고 그냥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네. 국보로서의 가치를 더욱더 발현시키고 또 널리 알릴 수 있는 체계화적인 노력을 통해서 관리를 해 나갈 그러고 또 보존 가치를 높여 나갈 그런 네.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네스코 등재도 좀 노리고 계신지. 예, 유네스코 등재는 우리 바로 옆에 태봉산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에 명종대왕 태실이 있거든요. 그 명종대왕 태실을 유네스코 인류 유형유산으로 이제 등재시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또 개심사에 목조 아미타 열애 좌상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학술대회도 지금 마쳤고 해서 조만간에 이제 국보 승격 신청을 또 할 그런 계획으로 있거든요. 네. 이런 노력들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한다면 한다. 그리고 그 의지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준 서산이기에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또 계획대로 이루어질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 또 충남 최초로 유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유치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충남에 분원이 설치된 건 이번에 첫 사례거든요. 이 부분도 굉장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죠. 2016년부터 함께 노력을 했는데 뭐 시장인 저를 비롯해서 공직자들 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셨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 또 함께 노력을 하고 모든 분들의 이런 그 노력들이 모아져서 유치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융합 그린 바이오 그런 그 시대로 이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16년도부터 우리 서산이 가지고 있는 입지적인 여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서산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 그리고 미래 발전 어떤 그 비전, 우리 서산이야말로 넘친다.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았었나. 이런 것들 저희가 잘 알리고
어필하고 인정받도록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서산의 주요 관심사가 하나 있었는데 예천지구 공연주차장 그리고 초록광장 사업 얘기 나눠볼게요. 예. 올해 도비 50억 원 확보하면서 좀 이게 탄력을 받게 됐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20억을 충청남도로부터 지원을 받고 또 후반기에 30억 원이 또 확보돼서 당초 우리가 목표했던 50억 원을 다 확보했고요. 현재 있는 이 부지를 3배로 활용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한 430대 정도의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고 도심 속에 없던 새로운 광장이 하나 생기면서 녹색의 어떤 초록 광장, 잔디로 덮을 거거든요. 굉장히 어떤 건강, 레저, 휴식, 문화, 복합 다문화 공간이 아마 될 겁니다. 현재 지금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가요? 내년 상반기쯤 빠르면 한 5월 정도로 저희는 목표하고 있습니다만은 주차장을 먼저 완공을 시켜서 무료로 이제 쓰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공원 개념의 이 광장은 후반기 한 8, 9월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부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한 6개월 정도 이제 늦어진 부분이 아쉽긴 합니다만은 이제 모든 행정안전부의 이런 거 지방재정 투자 심사 2단계를 다 거치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우려했던 이런 부분들도 어떤 뭐 법적 이런 그 법원에서까지 판결이 나가지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으로 빠르게 공사 진척 시켜 나가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고 네. 말씀드립니다. 이 초록광장이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서산의 어떤 또 상징성 있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예, 네. 그렇죠. 이 도심 속에 휴식을 취하고 건강 레저, 문화생활도 그리고 공연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뭐 버스킹도 할 수 있고 크고 작은 행사들이 거기서 다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곳으로 다시 탄생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님께서 앞서서 서산에서는 이제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말씀도 잠시 해주셨는데, 그 핵심 산업 중에 하나인 석유화학 산업의 새로운 전략, SAF 종합시증센터 유치했다는 소식 예. 앞서서 예고를 살짝 해주셨거든요. 우리 서산이 이제 석유화학 도시로 유명하잖아요. 3대 네. 석유화학 단지인데 요즘에 이제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프 종합실증센터를 대한민국에서 최초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유일하게 유치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는 거고요. 탄소 배출량을 80% 최대 80%까지도 저감시킬 수 있는 친환경 연료 이거거든요. 석유화학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죠. 그런 부분이 조금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는데 이것을 대체하면서 탄소 중립에도 한 발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산업이 미래 신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산업 석유화학 산업단지가 있으니까 이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이런 쪽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치환시켜 나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네. 좀 좋을 것 같아요. 친환경 미래 산업 서산시에서 하고 있는 또 다른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가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산업 공정에서 나와 있는 이런 이산화탄소나 온실가스가 많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을 포집 네.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친환경 이런 그 연료로 바꾼다든가 이런 환경 체제로 바꿔나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CCU라고 있습니다. 카본 캡처 앤 유틸라이제이션 이산화탄소 포집 실증센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HVO 사업이 또 있습니다. 하이드로 트리티드 베지터블 오일 이거 약자인데 식물성 친환경 오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먹고 버리는 식용유라든가 폐식용유 이런 것에다가 수소를 첨가해가지고 친환경 식물성 오일로 치환시키고 바꿔줄 수 있는 것. 이탈리아 애니라이브하고 우리 충청남도하고 또 우리 서산시하고 LG화학하고 사작 합동으로 대규모 투자 협약을 이루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 네. 2028년도에 준공 목표로 이렇게 그때부터 생산할 것을 좀 추진하고 있거든요. 연간 한 30만 톤 정도의 이런 그 생산할 것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고 탄소 순환 플랫폼 구축 시범 도시로 우리가 또 국내 최초로 선정이 됐어요. 네.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그 바이오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AI가 수거하고 선별해가지고 바이오 가스와 공정을 거쳐서 다시 활용 가능한 바이오 플라스틱,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거. 네. 이게 또 이제 바로 탄소순환 플랫폼 시범 도시가 지향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그 수소의 생산, 저장, 유통, 활용의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이제 추진해 나가는 수소 도시를 향해서 가는 부분들. 네. 어떤 그 도시의 미래 성장을
좀 뒷받침해 나가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산시 하면 또 아름답기로 유명하잖아요. 서산 할 때 그 서의 한자를 보니까 상서로울 서자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또 관광 산업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2024년부터 11만 4천 톤급 국제 크루즈를 유치해 가지고 2번에 지금 그 취항을 했고 내년에 또 3번째 이렇게 취항을 시키거든요. 네. 우리 서산시가 이제 바야흐로 국제 도시로 가고 있으면서 국제 크루즈선 서해의 바다를 깨웠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서산의 알프스라고 이렇게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아주 정말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데 한우 목장이 있어요. 거기에 오랜 동안 금기시되고 발길을 거기에 들어가기 어려운 구제역이라든가 시수소를 지키기 위한 이것 때문에 진입이 어려웠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 10년 넘게 이렇게 협의를 잘 거쳐가지고 지난해 말 2.1km의 데크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한번 이렇게 산책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네. 아주 굉장한 그 핫한 곳이 돼가지고 지금 뭐 저희가 특별히 홍보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소문을 타고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뭐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감 만족 관광도시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감 만족 예. 관광도시. 또 서산에서 그 시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버스가 있어서 이게 행복버스라고 예. 불린다고 들었어요. 이 행복버스라는 이름이 붙여진 만큼 일반 버스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수요응답형 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부르면 이제 온다, 반응한다 이런 거죠. 뭐 DRT 버스라고 하는데 공모를 통해서 행복버스라는 이름을 이제 붙였습니다. 현재 10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해미, 고북, 대산 쪽 3군데를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평이 있습니다. 네. 이용하기도 쉬워요. 어떤 앱이라든가 전화라든가 키오스크를 이용해 가지고 한 번만 배우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네. 그래서 어쨌든 어르신들이 쉽게 내가 있는 곳에서 부르면 버스가 택시 부르면 오는 것처럼 버스가 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완전 AI 시스템이기 때문에 더 빠른 길이 있다면 더 빠른 길로 알아서 AI가 가는 거죠. 네. 여러 가지로 편리함이 있습니다. 네. 이 행복버스도 이제 교통의 편리함을 시민들에게 주시긴 하셨지만 사실 그 자가용 이용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그 출근하시기 위해서 퇴근하시기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그 산업단지로 나가기 위해서 상습 정책 상당히 많이 겪으셨다면서요. 예, 이게 맞습니다.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느 지역이나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도 좀 예. 해결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서산 지역이 전형적인 도농 복합 도시거든요. 네. 성현 그리고 지곡 대산 지역은 이제 여러 가지 산업 단지가 돼 있어서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대산 쪽으로 가는 도로 중에 국도 29호선이 있는데 이 국도 29호선이 굉장히 정체 현상을 빚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도 29호선의 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쪽 가는데 한 30km 정도 되는데 37군데의 그 교차로에 인공지능 감응형 신호 체계로 지난 10월 말까지 다 이제 바꿔가지고 네. 11월부터 지금 가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직진 신호를 최대한 많이 주면서 차량이 없을 때 또 사람이 없을 때는 빨간불 켜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신호가 직진 신호로 좋아가지고 빨리 갈 수 있게끔 좌회전 신호 갈 수 있게끔 하니까 이유 없이 불편하게 멈출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빨라지는 것이고 네. 그런 교통 신호 체계를 좀 바꿨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국도 29호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우회도를 또 뚫는 게 있어요. 지방도 649호선이라고 또 있어요. 네. 4차선으로 또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조만간 설계가 들어가거든요. 얼마나 더 좋아질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 시장님 말씀 오늘 들으면서요. 서산이 얼마나 앞으로 더 높이 비상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2026년 얼마 남지 예. 않았습니다.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내년은 만화 개진으로 정했습니다. 네. 1만 만자 화 8화자 10개자 나아갈 진짜.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왔던 이런 것들 일들 성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 시민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의지를 만화 개진으로 이제 포함한 거죠. 네, 벚꽃 창신으로 걸어온 서산시가 만화 개진으로? 개진 으로 나아가기를 저도 예.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커질 서산시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또 다른 세상의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초대석의 강래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